청소부를 다시 불러오십시오. 새벽 서버실은 붉은 경고창만 깜빡이는 지옥이었습니다. 고객 정보 수천만 건이 유출되고 나스닥 상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보안팀은 눈물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저는 식은땀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모두가 쫓아냈던 낡은 작업복의 박노인이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디지털 재앙 앞에서 정말 그 노인이 마지막 희망일까요? 정말 이 아날로그 노인에게 우리 회사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저희 테크도어는 지금껏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뛰어든 이 회사에 제 청춘을 바쳤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밤늦은 시간, 사무실은 비상 상황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경고창이 섬뜩하게 깜빡였습니다.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고객 정보 수천만 건이 정체불명의 해킹 공격으로 유출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추가 정보 유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보안팀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해커는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죠. 저희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마구 뛰었습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칼칼했네요. 이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피땀 흘려 읽고 온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해 울리는 조종뎌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문틈으로 낯선 얼굴 하나가 빼꼼히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송지혜 씨의 아버님, 그러니까 청소부 송지혜 씨를 보러 온 박노인이었죠.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머뭇거렸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볼 새도 없이 모니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보안 팀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해커는 저희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였죠. 어르신,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보안팀장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움찔하더니 다시 문 밖으로 물러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버실 안쪽, 특히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뜻밖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눈빛은 맑고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낡은 옷차림과 나이 든 얼굴만 들어왔습니다.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의 재앙 앞에서 그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코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아시는 기계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복잡한 디지털 암호화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저희끼리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돌아서서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찾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해커는 추가 협박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저희 회사의 핵심 서버 시스템 일부를 원격으로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완전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전체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절망을 넘어선 체념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보안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저의 꿈, 저의 노력, 직원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노인이었죠. 혹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청소부 송지혜 씨에게 박노인을 모셔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노인이 다시 서버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 사장님, 제가 젊은 시절에 아날로그 통신이랑 시스템, 보안 연구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다 잊혀진 기술이긴 합니다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디지털도 결국 아날로그의 연속일 뿐입니다. 모든 신호에는 미세한 아날로그 흔적이 남는 법이죠. 그의 말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젊은 팀원들도 박노인을 일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작은 기대감이 엿보였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서버실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는 주변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케이블들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 냉각팬, 그리고 수많은 모니터 화면을 스캔하듯 훑었습니다. 이내 그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오래된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다이얼과 안테나가 달린 마치 옛날 라디오 같은 기기였습니다. 젊은 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기기를 네트워크 케이블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세한 전자파 신호가 느껴집니다. 데이터가 흐를 때마다 고요한 떨림이 발생하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서버실의 기계음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케이블 사이를 오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냉각팬 앞에 섰습니다. 팬 소음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데이터 송수실량이 많을수록 팬이 더 빨리 돌고 소리도 달라집니다. 그는 작은 손전등으로 팬 날개를 비추며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저희 보안팀은 최첨단 디지털 장비로도 찾지 못한 단서를 그는 오직 자신의 예리한 감각과 낡은 장비로 찾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박노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박노인의 손끝에서, 그의 귀 끝에서 데이터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이쪽 케이블에서 유출 신호가 가장 강합니다. 다른 쪽은 미약하군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직관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젊은 팀원들은 박노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의 굳건한 태도와 예리한 관찰력에 점차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노인의 낡은 장비는 마치 유일한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의 아날로그적인 추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버실에 상주하며 미세한 신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팀원들은 그의 끈기와 집념의 혀를 내둘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사장님, 여기입니다. 데이터 흐름에 비정상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그는 특정 네트워크 포트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 해킹이 아닙니다. 마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방식도 미묘하게 변조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고요? 과거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숨겨진 통로를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일종의 우회로였죠.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들어둔 흔적이 보입니다. 백도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백도어. 그것은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이 외부 해커가 아니라 바로 저희 내부의 사람이었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갗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죠. 이가 갈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노인은 제 얼굴을 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예전에 특정 서버 시스템 확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특히 특정 모듈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그의 질문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사장 정우성이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새로운 서버 시스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해외 특정 보안 모듈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했죠. 당시 저는 그의 열정에 감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우성 부사장입니다.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와 그의 과거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 백도어는
정 부사장이 제안했던 그 모듈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당장 정우성 부사장을 불러오도록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정우성 부사장이 서버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박노인과 제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요란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숨 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정우성 부사장의 얼굴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서버실 모니터 화면들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지더니 해커의 협박 메시지가 다시 한번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해커가 원격으로 저희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젠장, 또 시작이야. 보안팀장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팀원들은 다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의 얼굴에도 절망감이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정우성 부사장은 그 틈을 타 서버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 부사장,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성 부사장은 저를 밀치려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또 다른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안테나가 달린 휴대용 주파수 분석기였습니다. 그는 그 장비를 들고 서버실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해커가 원격으로 경로를 변경한 겁니다. 그는 미세한 전자파 흐름을 쫓아 해커의 위치를 좁혀나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노련했습니다. 낡은 장비와 예리한 감각이 마치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몇몇 네트워크 포트의 특수 필터를 연결했습니다. 이 필터는 특정 주파수를 교란시킵니다. 빠져나가는 정보를 다시 되돌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빠져나가는 정보를 되돌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제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지시대로 보안팀에게 특수 필터를 설치하고 데이터 역추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팀원들은 박노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세가 아닌 공세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반격의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지시는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해커의 전송 경로에 가상의 함정을 파고 유출 데이터를 역추적하여 해커의 정확한 위치를 좁혀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장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호는 해커의 도주 경로를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사장님, 해커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박노인이 외쳤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하고 보안팀과 함께 해커의 위치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박노인은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유출 데이터 송수신을 교란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회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모니터 화면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붉은 경고창들이 사라지고 유출되었던 고객 정보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데이터 복구율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90%, 95%, 99% 마침내 거의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커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회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낡은 주파수 분석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온화했습니다. 박노인은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100억 원의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시니어 디지털 교육 및 사이버, 보안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 이 돈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진 작은 지혜가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는데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어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저희 테크도어의 황혼의 기술 자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아날로그 시대의 통신 기술과 보안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강의는 언제나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현대 기술의 맹점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저희 회사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디지털도 결국 아날로그의 연속이라는 그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낡은 장비와 예리한 감각으로 최첨단 디지털 위기를 해결한 박노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박노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경험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요. 그의 삶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의 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희 테크도어의 영웅이자 이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